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몇 가지 재료들이 있었죠. 우선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한 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피크 대비 좀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채권 매입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을 좀 없애라. 이제 그 중에 감세 정책이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감세 정책 중에 일부 부자 감세를 철폐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사가 나오면서 영국이 자꾸 뭔가 하는구나.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면 영국이 또 뭔가를 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영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겠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도 동반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3.64%까지 빠졌잖아요. 우리 시장 돌아갈 땐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3.62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의 금리 인상폭이 당초 0.5%포인트 올릴 줄 알았는데 0.25만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각국의 금리 인상 러시도 조금 피크를 치고 인상 속도가 좀 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114.75까지 올랐다가 지금 우리 증시 마감할 즈음에 보면 111.1, 그러니까 115에서 116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는데 일단은 거기서 맞고 떨어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이 좀 진정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오늘 외신에서는 오늘 시장이 반등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이걸 꼽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50.9, 예상치가 52 이상, ISM 제조업 지수가 52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 지표 관련돼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마이너스 5.5%, 4.2%포인트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제조업 지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수요에도 좀 영향을 줬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뭐 내년도 말, 이거 내년도 12월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확률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4.0에서 4.25예요. 근데 이게 좀 달라진 게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분포가 됐던 거 확률이 높은 분포는 4.50에서 4.75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가장 확률이 높은 건 4.0에서 4.25, 그러니까 0.5%포인트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초는 금리 올리고 내년도에는 계속 그 금리 그대로 올려진 금리에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쩌면 내년도에 금리를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좀 못된 버릇인데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6월에 폭락했다가 7월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닌가 이런 기대로 올라갔을 때랑 스토리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면 이제 이게 그 S&P 500 지수 차트인데 6월 저점을 오늘 바로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가 이제 주봉에서 200주선이 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지난주에 200주선에서 딱 걸쳐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붕 떠가지고 그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200주선 밑으로 가면 금융위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융위기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이 거기서 올라오면서 좀 한 곱이 넘긴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쪽에서 보면 반도체주가 강했는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거든요.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8달러 9월 23일에 찍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론 실적은 나빴어요. 다음 분기도 나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신한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신한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다 싶어서 본 게, 이제 그때 2018년도 4분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각각 향후에 설비 투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 시기 즈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요때가 2018년도 12월이 저점이 되고 19년부터 1월에 크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지글지글 했지만 어쨌든 2019년도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바닥을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반도체 가격이 이제 내년도 정도부터는 회복을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그때 저점 치고 올라갔는데 투자자들이 그때를 또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적은 나쁘나
쟤들이 실적이 나쁘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네. 생산량이 줄어들면 기존에 쌓여있는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할 거고, 재고가 소진된다라는 거는 가격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미리 좀 반영해야지 라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 주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장 다 끌었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이게 수급에서 개인들이 콜을 계속 사고, 풋을 사고 콜을 팔고 이런 구도를 쌓여놨었는데, 이게 이제 기어이 오늘 장에서 그걸 갖다 뒤집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 240억. 사실 저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만 사는 것보다 하이닉스는 꾸준한 게 좋긴 한데, 하이닉스도 제법 많이 사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네이버 팔아서 삼성전자 산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좀 열심히 두 개를 같이 담았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3,100억 이상 매도한 걸 감안해 보면 오늘 매수 되게 많이 한 것 같이 보이긴 하죠. 뭐 이런 구도를 좀 보여줬고, 기관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왔다 갔다 업종별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워낙 ETF 종목이 많이 구성이 되는 편이라서 업종별로 이렇게 특징을 담기는 애매합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2차 전지 사고 팔고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는 사실 업종별로 이렇게 두드러진 이 업종은 집중적으로 담았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업종 내에서도 약간 이제 엇갈렸는데, 다만 약간 이제 뭐 밑에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들어와 있다.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종목들별로 이렇게 좀 쭉 퍼져 있는데, 이건 되게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LX 세미콘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BH 이런 거는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네 뭐 이런 느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사고,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또 파는 종목도 있었어요. 뭐 유진테크나 뭐 유니셈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주성도 마찬가지고 좀 매도해서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보면 영국 금리, 다음에 파운드와 크레딧 스위스 주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흔들리면 또 그러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 계속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마이크론 감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이거는 뭐 주 후반이나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두 미국에서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쉽게 밀리지 않고 오늘 상승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느냐.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매수를 좀 고르게 했는데, 집중 매수하는 게 뭐가 되냐. 제일 좋은 건 역시 뭐 수출 경기 민감주 이런 거 매수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다 반영했으니 이제 좀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해놓자. 이렇게 되면서 좀 시장 분위기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그쪽에 맞는 또 스토리를 봐야 되니까 어느 업종으로 가는지. 뭐 오늘 특징주는 사실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종목들이 올라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한 달씩 이렇게 큰 음봉 때리고 그 다음 달에 돌려요. 그러니까 막 있으니까 두들겨 패놓고 이제 한두 달 정도 달래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락폭도 되게 비슷해요. 한 음봉 16%짜리 전후에서 때려놓고 이제 달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역대 4위였거든요. 4위였는데 이제 이게 상위 16위까지입니다. 근데 다음 날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완전히 올라간다라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뭐 상승폭도 어중간한데, 한 달 후는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예외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9월 13일에 역대 한 7위 정도 되는 상승 종목이 나왔는데 이날 종가가 796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100포인트 6거래일 만에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코스닥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100% 무조건 다 올랐다라는 패턴은 예외가 하나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확률상 급반등했다가 이렇게 지수가 이제 확 올라갔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시 또 이제 도장 깨기 또 유형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조건이 되려면 주도주 플러스 주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나타나줘야 되고, 그게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지 여부가 코스닥 시장의 이후에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또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